트럼프 일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담당 보좌관을 지낸 애덤 페러는 쿠팡 문제가 사실상 한미 간 지정학적 이슈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This Coupang situation has emerged, a very real crisis for Coupang given this massive data breach, but that Coupang has seemingly effectively turned into a geopolitical iss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문제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대우해왔다는 미국의 인식입니다. 쿠팡 사태에 이런 디지털 규제 문제까지 더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해당 기업들의 불공정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 의회 청문회는 이 이슈를 더욱 키우면서 한국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페러 전 보좌관은 미 의회가 쿠팡 사태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통상 합의를 흔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it has the potential to elevate the issue more broadly, but also bring Congress into the mix that could, lead the president to take actions that disrupt the trade agreement. 페러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관세 수단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인물이라며 최근 한국에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관세를 25% 인상하겠다고 밝힌 점을 예로 들기로 했습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오는 23일 미 하원 법사위원회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통상 분야에서 한국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전직 미국 당국자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애덤 페러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는 11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담 프로그램에서 쿠팡 관련 사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점에서 쿠팡의 매우 심각한 위기로 떠올랐지만 한미 간의 지정학적 이슈로 사실상 전환된 듯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일기 및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몽골 담당 보좌관을 지낸 페러는 지난 몇 년간 한국이 디지털 영역에서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자국 기업들엔 유리하게 했다는 인식이 존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해당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그에 따른 비용을 높이기 위해 무역 및 관세 분야에서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은 상당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페러는 미 연방 하원이 이달 23일 쿠팡 관계자를 불러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이런 이슈를 한층 더 부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상당한 위험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 사태에 미 의회가 본격적으로 개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 통상 합의를 흔들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이행이 충분히 빠르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강경 조치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봐왔다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입법 조치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25%까지 올리겠다고 한 것을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가 인권합동조사단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 결과에 대해 주요 내용이 누락됐다며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쿠팡 INC는 입장문을 통해 전 직원이 공용 현관 출입 코드를 5만 건 조회했다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실제 접근은 2,609개 계정에 한정된 것이라는 검증 결과가 보고서에서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전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3,300만 건을 넘고 배송지 주소 등 조회 건수가 1억 5천만 건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조회가 유출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 INC는 회수된 기기 포렌식 분석 결과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유출자가 약 3,000개 계정의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한 뒤 삭제했다고 진술한 내용과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수의 보안 전문 업체가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현재까지 2차 피해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 INC는 결제, 금융정보나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정부 발급 신분증 등 고도 민감 정보에는 접근하지 않았으며 클라우드 서버로 실제 데이터 전송이 이뤄졌다는 증거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오는 23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쿠팡 침해 사고로 빠져나간 정보는 고객 이름과 이메일 3,367만 건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전화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배송지 목록 페이지는 1억 4천만 번 넘게 조회 유출됐습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한 상품 목록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화면도 각각 5만 회, 10만 회 넘게 외부로 빠져나갔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앞서 쿠팡 측이 자체 조사 결과라며 내놓은 3천 건 유출 주장을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저희 참고 요소일 뿐입니다. 저희는 쿠팡의 서버를 갖다 다 뒤져서 지금 거기에서 외부 공격자에 의해서 얼마만큼 확인이 되고 얼마만큼 유출이 됐는지를 갖다가 조회 유출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 유출 사태를 일으킨 건 쿠팡 인증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한 전 직원 A씨로 특정됐습니다. 퇴사 후에도 보관하고 있던 인증키를 이용해 계정 로그인에 필요한 전자출입증을 위조한 뒤 무단으로 접속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조사단은 쿠팡 측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인증체계 관리상의 문제점도 강하게 질타를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키 관리 시스템도 지금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부분도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관리의 문제입니다. 지능화된 공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쿠팡 측의 정보보호체계 개선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또 침해 사고 늑장 신고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데이터 삭제로 자료 보전 명령을 위반한 사안은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쿠팡이 미국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벌인 전방위 로비 공세의 내역 일부가 미국 매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8일 미국인 대부분은 사용해 본 적 없으나 어쨌든 워싱턴의 플레이어가 된 회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쿠팡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펼친 공격적 로비 활동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2024년 설립된 쿠팡의 기업정치활동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편을 벼른 워싱턴 DC의 대표 공연장 케네디 센터에 1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쿠팡은 2025년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및 선거 캠프에 19만 8,978달러를 기부했습니다. 1만 5천 달러를 기부받은 공화당 제이슨 스미스 연방 하원 의원은 무역 사안을 다루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쿠팡이 신고한 로비 총액은 2024년 330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그전 2년간의 2배를 넘는 규모이며 2025년에는 227만 달러를 썼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쿠팡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당시 100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창업주 김범석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폴리티코는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쿠팡은 한국 시장으로의 미국 기업 진출을 목표로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과 유례없는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후 쿠팡은 바이든 전 대통령과 연계돼 있던 로비 업체와의 계약을 끊고 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등 미국 정가의 핵심 인사들과 연결고리가 있는 업체 2곳과 손을 잡았습니다. 쿠팡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던 한 인사는 폴리티코에 전방위 공세이고 매우 공격적이라며 워싱턴 DC에서 오가는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공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쿠팡이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아왔다면서 팔란티어 공동창업자 조 론스데일이 지난달 22일 X에 쿠팡 미국 투자자들의 소송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표면적으로 보면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는 미국 우선의 경제정책을 펼치는 백악관의 분노에 직면할 수도 있으나 쿠팡은 지난 몇 년간 때론 한국 정부와 대립하거나 한미 간 무역 협상을 복잡하게 하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의회에 등록된 로비 전문 회사 밀러 스트래티지스의 보고서입니다. 고객 이름에 쿠팡 INC가 적혀 있고 로비스트로 타일러 그림이 등록돼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을 따지겠다며 쿠팡 청문회에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불러낸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의 전직 수석 보좌관입니다.
쿠팡을 대신해 옛 상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를 상대로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을 막아달라는 맞춤형 로비를 펼치고 있는 셈입니다. 미 경제 전문 매체 블룸버그는 쿠팡이 이런 로비에 지난 2년간 80억 원 이상을 들여 워싱턴에서 우군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Korean regulators already seem to be aggressively targeting U.S. technology leaders. One example would be Coupang, through discriminatory regulatory actions. 그러면서 지난 3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본부장이 참석한 의회 간담회는 쿠팡 사태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이용할 수 없어 로비스트들을 통해 최근에서야 쿠팡을 알게 된 미 의원들이 쿠팡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성토했다는 겁니다. 20여 의원들 그리고 보좌진들도 한 30여 명 그렇게 해서 비공개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디지털 이슈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논의가 됐더라. 블룸버그는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지목된 케빈 워시와 미 행정부의 마쿠 경제실세 스탠리 드러켄 밀러의 쿠팡과의 인연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미 의회와 행정부, 중앙은행까지 광범위하게 쿠팡 연결고리가 퍼져 있어 한미 통상 갈등의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쿠팡 사태가 미국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지렛대로 쓰일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는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에서 7,200명, 한국에서 3,500명의 쿠팡 이용자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계륜의 미국 협력 로펌인 SJKP는 미국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집단 소송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 회사인 쿠팡 INC와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을 공동 피고로 명시했습니다. 김 의장은 정보보호 인력, 예산의 편성, 집행 등 기업 운영에 대한 최종 권한을 행사한 인물임에도 인지된 보안 위험을 방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묵인했습니다. 대표 원고로는 연락처와 주소, 결제 정보, 개인 통관 고유번호 유출 피해를 입은 뉴욕시 거주 미국인 4명이 지정됐습니다. 로펌 측은 한미 정상이 합의한 공동 팩트시트의 핵심 가치인 디지털 차별 금지에 따라 한국과 미국 이용자 모두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company Coupang availed itself to the laws, to the business of New York and the United States, and by doing so, they owed a right not just to citizens here, but to Koreans, anyone who uses their app. 집단 소송 소장은 쿠팡 INC가 개인 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며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번 집단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법원에서 제기된 주주 집단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로펌 측은 미국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 과실이 있는 기업의 배상 규모가 크게 책정되는 편이라면서 속도감 있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뉴욕 동부연방지방법원에 집단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